지난 퀀텀 스캐터링 강의에서 이런 방식을 이용했죠. 그래서 F 세타 파이는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캐터링 앰플리튜드의 절대값의 스퀘어가 제곱이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 d 시그마 d 오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 관계식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캐터링은 저 파티클이 들어가죠. 파티클이 들어오죠. 그래서 프레임 웨이브가 들어오는데, 자, 파티클이 타겟으로 들어서 타겟의 이 포텐셜에 의해서 스캐터 되죠. 그래서 스캐터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스캐터 되는 이 웨이브 펑션 파동 함수는 프레임 웨이브에다가 그리고 구면좌표, 구면 스페리컬 웨이브, 구면 8호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 세타 파이에 대한 이건 R에 대한 거 있으니까 세타 파이에 대한 이 스캐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캐터 되는 각도에 관계되는 어떤 함수가 꼽혀졌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이제 포텐셜이 VR에 대한 포텐셜이 많기 때문에 세타에 대해서는 인디펜던트 하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그냥 F 세타로만 있습니다만. 자, 포텐셜을 따라가지고, 이 세타만이 아니고, 파이에도 관계되는 그러한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를 가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어떻게 저기 표현이 나왔느냐, 이 표현이 어떻게 나왔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러니까 크로스 섹션,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이요.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이 저기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입자가 들어오잖아요. 입자가 들어가지고 이 d 오메가 산란 각도 이제 산란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입자의 수, 플럭스죠. 입자의 수분에 들어가지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입자가 들어가지고 그것이 d 오메가 솔리드 앵글로 단위 시간당 d 오메가로 살아나는 입자의 수의 비를 우리가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저게 이제 정의입니다. 그래서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의 정의가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입자들이 단위 시간당 d 오메가로 산란하는 입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플럭스는 결과적으로 이 카렌트를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웨이브 펑션이 파이인이 exponential i k g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계산하면은 n분의 h와 k가 됩니다. g축 방향이요. 자, 저거는 뭐 그냥 해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ikg의 probability 앰플리튜드가 probability가 1이죠. 1이고, 그리고 속도가는 것이 n분의 p니까 p는 h와 k잖아요. 자, 그래서 n분의 h와 k만 우리 쉽게 그냥 피지컬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모는 n분의 h와 k죠.
자, 그럼 분자를 보겠습니다. 분자, 단위 시간당 D오메가로 선한 입자 수는 이 솔드 앵글을 생각할 때 방향 R인 경우에 그래서 DR이고 그럼 요 면적이 뭡니까? R 제곱 D오메가잖아요. 그래서 입자가 이런 식으로 속도 B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통과하잖아요. 저쪽으로 속도 B로. 자, 그럴 경우에 이 입자의 수가 Dn 가는 것이 요 안에 있는 입자의 수가 결과적으로 probability 이 스퀘어에다가 그리고 최적소 곱한 것이 바로 요 안에 입자의 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죠. 이 웨이브 펑션이니까 f 세타에다가 r분의 kr 제곱 이것이 probability이죠. 그리고 이 최적은 요것이 면적 r 제곱 d 오메가고 요 dr이기 때문에 r 제곱 dr d 오메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dn 가는 것이 요 안에 있는 입자의 수 가는 것이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입자들이 이제 속도 B로 움직이잖아요. 속도를 움직이는데 B 가능성 n분의 h와 k잖아요. 속도 움직이는데, 자, 그럼 dt 동안에 이제 dr 가는 것이 움직이는 거리가 B에다가 dt잖아요. dt니까 dt는 B분의 dr이고요. 속도는 n분의 h와 k니까요. 자, 그래서 단위 시간당이니까요. 단위 시간당이니까 dn dt를 하면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다가 단위 시간 나누면 이거죠. B분의 dr이고 그리고 B가 n분의 h와 k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모 분자 다 구했죠. 분모는 이것이고요. 첫 분자는 이것이고 분모는 이것이고 그러니까 대입식이 주면은 f 세타 제곱 d오메가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토탈 크로섹션은 이걸 전체 가게 솔리드 앵글로 접근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f 세타 0이다. 0이다는 말은 결국 포텐셜이 없다는 이야기죠. 포텐셜이 없어가지고 0이다는 이야기는 모든 입자가 이제 그대로 통과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캐터링 앰플리튜드가 결국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하고 저런 식으로 관련되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페이스 시프트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스캐터링이 되면은 우리가 뭔가 인터랙션 해가지고 이 웨이브 펑션이 들어가지고 다른 물체하고 인터랙션 하면은 입자가 어떤 포텐셜에서 인터랙션 하면은 이 스캐터 되는지 또는 반사되는지 간에 페이스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 페이스 시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간단한 예로 1차원 예를 한번 봅시다. 1차원 예로 파가 인수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게 벽입니다. 벽 쪽으로 들어가지고 파가 이어서 부딪혀가지고 반사되죠. 자, 반사되는데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1하고 0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1 하니까 ikx고 마이너스 반영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ikx입니다. 자, 그리고 probability amplitude가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파이 in하고 파이 out 스퀘어가 같아야 되니까 a가 b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반사되니까 180도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이런 1차원 경우에 파가 벽에 부딪히면 돌아오면은 이런 식으로 위상이 180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이 경우는 포텐셜이 없는 경우예요. 포텐셜이 없고 그냥 벽이 있고 벽에다가 이 입자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파동이 들어가지고 반사되는 그런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포텐셜이 있다 칩시다. 일단 포텐셜이, 이러한 모양의 포텐셜이, 그래서 마이너스 A와 0 사이에 지금 포텐셜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들어오는 판은, 이런 파고요. 그리고 반사되는 판은 이 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위치 X에서 봤을 때 두 파가 합쳐졌죠. 그렇죠. 합쳐진데, 이 프로리티 앰플리튜드가 마찬가지로 같아지기 위해서는 A는 B하고 같아야 되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이 반사인 페이스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카밍이고 들어가는 파고요. 자, 이거는 이제 리프렉팅 되는 파인데, 자, 이런 위상차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 위상차를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상차가 여기 2가 들어간 것은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사이에 포텐셜 인터랙션 하기 때문에 2배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1차원에서 봤을 때, 1차원으로 봤을 때 이제 파가 들어가가지고, 파크는 입자니까요. 양자역학은 입자니까 들어가가지고 벽에 부딪혀가지고 반사되는데, 그 반사되는 파는 저런 식으로, 이 위상 변화가 생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크로스 섹션을 계산할 때, 이 포텐셜에서 벗어난 지점에서 슈로딩거 이퀘이션을 풀면은 베셀 펑션, 스페리컬 베셀 펑션 나왔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크로스 섹션을 구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반사, 스캐터링에 의해서 이제 위상차가 발생하는데, 위상차 발생하는 것을 고려했을 경우에 좀 더 간단하게 이제 이 크로스 섹션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루는 3차원이죠. 3차원에 타겟이 있고, 1차원은 그냥 반대 왔다 갔다 하게 그런데, 이 3차원 경우에는 여기 타겟이 원점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R이 0이에요. 전부 다 큰 힘. 자, 그래서 결국 인카밍, 들어오는 판은 마이너스 IKR, 요 반대죠. 요 반대인데요. 이건 outgoing, 나가는 판은 IKR. 그래서 여기서 나가고 또 여기서 바깥쪽 큰 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값에서 R이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나가기 때문에 플러스고요. 그 다음 큰 값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인카밍이고 여기 outgoing. 요거하고 반대 개념입니다. 1차원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저런 식으로 이제 파가 표현이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 partial wave expansion 했잖아요. 그래서 베셀 펑션의 컴플리트 셋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셀 펑션으로 우리가 이 expansion 하면은 그 계수를 구했잖아요. 계수 구해가지고, 그래서 IKC가 플레인 웨이브가, 그래서 플레인 웨이브를 베셀 펑션으로 이 익스펜션 했을 때 저런 표현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L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니까 L 운동량이니까 아까 운동량이니까 이것을 요와 L 하나의 것을 갖다 우리가 partial wave죠. 그래서 partial wave의 콤비네이션으로 해서 저걸 갖다가 partial wave expansion을 불러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IKG를 JL이 컴플리트 셋이니까 저거로 익스펜션 했다 이 이야기 되고, 파셜 웨이브로 익스펜션 했다 해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R이 아주 큰 경우에 타겟에서 멀어졌을 경우에 스캐터 되는 거죠. 입자가 스캐터 되는 경우에 이 스페리컬 베셀 펑션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인이니까 익스포넨셜 형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타겟에서 들어오는 파이인이, 그래서 입자의 웨이브 펑션이 익스포넨셜 IKG인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outgoing, 나가는 파고, 이게 incoming 파잖아요. 그래서 타겟으로 들어오는 파고, 타겟을 나가는 파인데.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보다시피 이 반사에 의해서 어떤 페이스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이거 반사의 페이스 변화는 outgoing, 그러니까 reflective 파죠. 이것도 뭐 outgoing이잖아요. 바깥으로 나가는 게니까. outgoing 파에 저러한 그 페이스 변화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동일한 어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입사 프렌드 웨이버가 그러니까 이 outgoing 파하고 그 다음에 incoming 파의 합으로 구애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잖아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캐터링에 의해서 incoming은 그대로인데 outgoing이 결과적으로 페이스가 변화 생겼죠. 그래서 incoming은 변화 없는데 outgoing이 결과적으로 reflecting 또는 또 스캐터링에 의해서 이 위상 변화가 생기죠. 자, 그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outgoing 파에다가 이러한 위상 변화를 고려해 주는 기죠. incoming은 변화가 없고요. incoming 똑같고 outgoing에 이러한 위상 변화를 고려해 줘서 봤을 때 우리가 파이 아웃은 스캐터 되어 나오는 파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 것은 이걸 갖다가 AL, JL, KR 플러스 BL, YL, KR 이거 슈드링과 방식을 푸는 게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파이 인으로 파이 참 아웃으로 쓰고 요 AL, BL을 갖다가 우리가 페이스 시프트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AL에다가 코사인 델타 L 그 다음에 요거는 BAL에다가 사인 델타 L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스 시프트를 저런 식으로 보셔야. 자, 그런데 우리가 1차원에서 봤을 때 인커밍은 변함이 없고 outgoing에다가 페이스 변화를 생각해 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커밍은 두고 outgoing에 이러한 페이스 변화를 고려를 하면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outgoing 파가 바깥으로 스캐터 되는 파가 EIKJ에다가 G에다가 F세타 R분의 exponential RKR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어주면 되잖아요. 이어줘가지고 그래서 F세타를 구하는 기죠. 자, 그러면 이것이 IKG니까 이것이 보면은 이 인카밍 보면 캔슬 없어지죠. 없어지죠. 이거 두 개는 없어지고 이걸 이어가지고 하면 이걸 없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outgoing 파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이 이건 없어지고 떨어지고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되는데 이것이 EI 델타 있고 마이너스 1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떨어지고 그리고 익스포넨셜 요걸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하고 합쳐가지고 1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F세타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했던 이런 식으로 이 스캐터 펑션을 이런 식으로 했는 결론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D 시그마, D 오메가는 F세타 제곱이고 시그마 토탈은 또 이렇게 보여지고 옵티컬 티어로도 구하고 동일한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러한 페이스 시프트를 고려해서 이 인커밍 그러니까 이스트도 파죠. 그래서 들어오는 입자의 파동 함수를 보니까 이 outgoing하고 incoming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캐터 되는 파의 경우에는 스캐터 되는 그 파, outgoing 하는 이 파에다가 이러한 페이스 시프트를 고려했을 때 앞에 우리가 이런 웨이브 펑션을 이용해서 했는 경우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하드 스피어 스캐터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스피어 스캐터링은 그냥 구형의 물체에다가 입자를 쏘아낸 게죠. 입자를 쏘아낸. 자, 그럼 포텐셜은 이 R이 반경보다 적으면 이게 무한대죠. 포텐셜 무한대고 바깥쪽은 0이고 그렇죠. 자, 저런 이제 하드 스피어인데요. 거기다가 우리가 입자 빔을 쏘면은 고전적으로 보면은 이 토탈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이 파이R 제곱이죠. 단면적이잖아요. 단면적이 파이R 제곱이니까. 그래서 고전적으로 보면은 이 크로스 섹션이 토탈 크로스 섹션이 파이R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팩트 파라메터가 그래서 이 B가 저것이 R보다 크면은 그냥 지나가겠죠. 지나가고 그리고 B가 R보다 적으면은 스캐터로 되잖아요. B가 자, 저게 이제 고전적인 그러한 이 하드 스피어 스캐터링입니다. 자, 그런데 양자격적으로 보면은 이 프레임웨이브가 더하죠. IKG가 더하고 그래서 이게 포텐셜에서 스캐터 돼가지고 이 스캐터링 파는 이 스페리컬 베셀 펑션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자, 저것이 이제 이 스캐터된 그런 입자의 파동 함수입니다. 파이는 프레임웨이브고요. 그리고 스캐터된 파동 함수는 스페리컬 베셀 펑션으로 표현되죠. 자, 우리가 저걸 갖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캐터 되는 파동이 이 페이스 시프트 되잖아요. 그 페이스 시프트 되는 것을 우리 앞에서 했다시피 이 AL 요걸 갖다가 나머지 AL에다가 저게 보다시피 코사인 델타 M하고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AL 사인 델타 L. 자, 저를 두면요. 자, 저를 뒀을 경우에 이 구의 표면에서는 파동함수가 0이죠. 0이니까 경계 조건이 R이 구의 표면에서는 파동함수가 0이라는 어떤 경계 조건이 있죠. 자, 그걸 정식히 보면은 여기다가 스몰 r 대신에 라지 r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K 라지 r 그리고 코사인 델타 L이고 YL에다가 사인 델타 L AL은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탄젠트 델타 L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시프트를 구할 수 있죠. 자, 페이스 시프트 구하면은 결국 이제 이 F 세타의 공식을 따라서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 구할 수 있고 적분하면은 토탈 크로스 섹션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 시프트 구한 후에는 이거 크로스 섹션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입사하는 입자의 에너지가 아주 작다. 그래서 low energy particle. 그리고 들어오는 입자의 에너지가 작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KR이 1보다 적은 경우죠. 그래서 K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운동량이 P가 H와 K고요. 그리고 에너지는 이
Bn분의 P 제곱이잖아요. 자, 그래서 K가 적다는 소리죠. 그래서 KR이 에너지가 적고 KR이 1보다 적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H바를 꽂으면 양면에 H바를 꽂으면 H바 KR이고 H바가 되는데요. 자, 여기 가운동량이죠. 가운동량인데 H바 KR이 가운동량인데요. 왜냐하면 L 가는 것이 R 크로스 P니까요. R 크로스 P니까 이게 H바 K잖아요. H바 K니까 H바 K에다가 뭐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 가는 것이 이제 이 끝에 붙이면 이것이 R로 소화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가운동량이 상당히 적다 이죠. 적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L이 이 영의 값, G로 이외에는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에너지 이 파티클의 경우에는 가운동량이 거의 G로다. 그래서 이런 파셜 웨이브인데, 이 파셜 여러 가운동량에 대한 것을 리니어 콤비네이션 했는데, L이 0이니까, L이 0이 경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값이 상당히 적이죠. 적은 값일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JL은 4인 되죠. 4인 KR 오버 KR이 되고요. YL은 마이너스 코사인 KR 오버 KR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KR이 적을 경우이죠. KR이 적을 경우에. 그래서 여기 적으니까 KR이 적을 경우니까 이런 식으로 건사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탄젠트 델타 L, L이 0이니까 0 경우만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KR이 떨어지고 해야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KR이 적기 때문에 탄젠트 KR은 거의 KR이잖아요. KR이요. 그래서 이것도 탄 델타의 델타 제로이기 때문에 델타 제로가 마이너스 K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머지 서메이션 이런데 이 L이 제로밖에 없잖아요. 제로밖에 없기 때문에 F0에다 코사인 세타고요. 입술 I 델타 제로고 사인 델타 제로고요. 자, 그러면은 이 값이 적을 때는 그렇게 여기 뭡니까? KR이지 마이너스 KR이니까요. 마이너스 KR인데. 자, 이건 뭐 절대값 제곱이기 때문에 이건 1이고요. 1이기 때문에 이것이 KR이니까 KR 제곱이죠. 사인 KR이죠. 사인 KR이고 요 K 제곱이 있으니까 되는데 사인 KR은 KR이 적을 때는 물론 KR이죠. 그냥 KR이니까 R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이 R 제곱이죠. R 제곱이 각도와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각도에 관계없이 R 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토탈 크로스 섹션은 이 상수니까요. R 제곱이기 때문에 솔리드 앵글은 4파이잖아요. 4파이 R 제곱이에요. 토탈 크로스 섹션은 이 에너지가 적은 그런 입자가 입사할 때에는 토탈 크로스 섹션이 4파이 R 제곱으로서 결국 고전적인 크로스 섹션 4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입사하는 입자의 에너지가 큰 경우에 그래서 하이 에너지 이 경우에 라지 에너지, 하이 에너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큰 그러한 입자를 입사시킬 경우에는 그 KR이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죠. 자, KR이 상당히 클 때 우리 앞에서 했다시피 JL은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고 YL은 마이너스에다 코사인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이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면 탄젠트 델타 L이 KR이 그 앞에서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YL JL이죠. 탄젠트 델타 L. 그래서 YL하고 JL, 이 KR 큰 경우에 이 표현을 대입하면은 탄젠트 정식이 되죠. 자, 그래서 이 탄젠트 델타 L이 요거니까 결국 사인 제곱이 결국 뭐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사인 제곱 델타 L이 사인 제곱 KR 마이너스 2분의 L 파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탈 크로스 섹션이 표현이 이렇게 됐잖아요. 표현이 이렇게 됐죠. K 제곱분의 4파이고 2L 플러스 1에다가 그리고 사인 제곱 델타 L이기 때문에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가운동량이 여기서부터 KR까지만 하면 되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최대 값이잖아요. R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운동량이 이 가운동량 운동량 곱하기 이제 임팩트 파라미터인데, 그래서 입자 더하는 임팩트 파라미터인데 IP인데 운동량은 H바 K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B고요. 임팩트 파라미터인데 이게 최대 커봐야 R까지죠. 그럼 밑으로 쭉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R까지가 가장 큰 값이에요. 자, 그리고 L은 가운동량의 고유치가 루트 L 플러스 1 H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 나지 R보다 그보다 크지 않으니까 요 경우가 최대 크기 때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은 H 떨어지고 제곱하면은 이래 되고요. 그런데 뭐 L 제곱 플러스 L인데 L이 클 경우에 이건 뭐 L 제곱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L 맥시멈이 자관 KR보다 적어야 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때 서메이션 하는 게 아니고 L이 0에서부터 KR가 최대값 L 맥스까지만 서메이션 해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당히 서메이션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결국 사인 제곱하면은 이 KR이 이제 L이 이제 변하잖아요. L이 이제 여기서부터 KR까지 변하는데 그래서 이걸 다 전부 다 이 서메이션 하면은 결과적으로 평균값이죠. 그래서 사인 제곱이니까 2분의 1이죠, 평균값이. 그래서 요 서메이션에는 요것이 이제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인 제곱 텀이 2분의 1이니까 K 제곱분의 2파이 되고요. 2파이 되고 그래서 2L 플러스 1인데요. 자, 우리가 이 서메이션 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서메이션 I 같으면은 I가 뭐 1에서부터 N까지 같으면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요. 이 공식이 있죠. 자, 그래서 2에다가 하니까 이 공식 쓰고 여기서 KR까지니까 서메이션 하면 KR 플러스 1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요 서메이션에 더하면 KR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데 뭐 KR이 크기 때문에 1은 있으나 없으나 그래서 K 제곱 R이 되니까 2파이 R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에너지 입자를 하드 스피어에 쏘았을 경우에 크로스 섹션은 이 고전 경우의 두 배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 프론오파 디프렉션 했잖아요. 프론오파 디프렉션을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입자가 들어가면 파죠. 파동이 들어가면 뒤쪽에 중앙 부분에 브라이트 스팟이 생겼죠. 그걸 포아송 스팟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입자가 이쪽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물론 디프렉션 돼가지고 서로 인터피어런스 파니까 인터피어런스 해가지고 이제 중앙 부분에 어쨌거나 밝은 스팟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이 뒤에 부분 있잖아요. 뒷부분이 완전히 destructive interference 그러니까 완전 소멸 간섭이 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뭔가 이 안쪽에 중앙 부분에 bright spot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크로스 섹션이 이 파이 A 제곱이라는 것을 알 거고요. 그리고 고전적인 클래시컬한 경우가 파이 A 제곱이니까 합쳐서 2파이 A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이제 에너지가 로우 에너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 포화성 스팟을 파장이 길기 때문에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상당히 넓은 4파이 A 제곱의 이 크로스 섹션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강의한 이 퀀텀 스캐터링 부분의 내용을 이 하드 스피어 스캐터링 경우에 적용을 하니까 자,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